첫 번째 제1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기본 규격. 자, 도면의 규격 및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표준의 제도 통칙은 KSA 0005에 규정되어 있고,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B ISO 545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제도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KSA, B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KS는 한국산업표준을 뜻하고 A는 기본, 그리고 B는 기계 부분을 뜻하죠. 자, 도면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물체의 크기와 척도에 따라 용도에 알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 도면 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용지의 크기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A열 계열을 사용합니다. B계열은 미술 용지나 서적, 신문 용지로 사용하죠. 자, A열 계열은 도면 크기가 A0, A1, A2, A3, A4가 있습니다. 도면의 크기를 보면, 자, 여러분들께서 A2 용지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2 용지의 크기는, 자, 여기에 보면 420594, 이를테면 용지가 있다고 치면 여기가 42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리로 나타내죠. 여기는 594가 되겠습니다. A3 같은 경우는 이 절반 크기가 되겠습니다. A3는 절반 크기가 되겠죠. 네. 또 A4 같은 경우는 A3의 절반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A4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도면의 윤곽선은 가로일 경우에는 10mm, 그리고 도면을 철할 때와 철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세로 부분에 대해서는 A1, A0 같은 경우는 20mm, 그리고 철할 때는 25mm를 두게 되겠습니다. 도면의 크기 및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크기는 A0부터 A1, A2, A3, A4가 있습니다. 도면의 크기를 미리로 환산해 봤을 때 A2 용지의 크기는 420594, 다시 말하면 세로가 420, 그리고 가로가 594mm가 되겠습니다. A3 용지의 크기는 A2 용지의 절반 크기가 되겠죠. 절반 크기. 그래서 594의 2분의 1인 297, 그리고 가로가 420이 되겠습니다. A4 같은 경우는 A3의 절반 크기가 되겠죠. 자, 도면의 윤곽선은 우리가 가로일 경우에는 10mm, 그리고 세로일 경우에는 철할 때와 철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철할 때 같은 경우는 A0, A1 같은 경우는 25mm, 철할 때는 20mm와 A2부터 A4까지는 10mm 간격을 두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용지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 사무용 용지 같은 경우는 A4죠. A4가 있습니다. 이거의 2배의 크기가 A3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4가 있죠? 요거의 면적 같은 경우는 4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3 용지는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A2 같은 경우는 A3의 2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2의 2배 면적은 결과적으로 A1 크기가 되겠습니다. A1의 2배의 크기는 A0인 전지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전지 크기는 가로가 1189에 841이 되겠습니다. 841.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A2 용지의 크기입니다. A2 용지의 크기는 가로가 594mm, 그리고 세로는 420mm가 되겠습니다. 420mm. 그래서 우리가 420, 594. 594는 가로가 되겠고, 이거는 세로가 되겠죠. 우리가 도면에 있어서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도면 용지에 있어서 A계열 용지의 크기에 따른 윤곽 영역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B와 같은 경우는 A0에서
A1일 때는 몇 mm요? 철할 때는 25mm, 철하지 않을 때는 20mm라고 했죠. 그리고 각각의 A, 이 부분은 공이 10mm씩 둔다고 그랬죠. 네. A4인 경우에는 도면을 이와 같이 세로로 세워가지고 도면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면의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는 도면 및 설계자에 대한 정보와 도면 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면에 마련해야 할 필요한 양식으로는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 그리고 도면에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마크, 부품란 등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윤곽선은 이와 같이 종이 테두리 안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면을 철할 때와 철하지 않을 때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A0에서 A1 같은 경우는 철할 때는 25mm 간격을 둔다고 그랬죠. 철하지 않을 때는 20mm.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의 10mm씩 두고 도면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윤곽선이죠. 윤곽선. 윤곽선. 그리고 가로 도면 구역이 있는데, 가로 구역 두면은 일반적으로 8개의 칸을 나누어서 네,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5, 6, 7, 8까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세로 도면 구역이 있습니다. 세로 구역 도면.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6개의 구분을 지어서 나타내는데, 이때는 ABCD로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적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4개의 중심에 중심마크라는 것을 그리게 되는데, 중심마크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의 양 끝단에 4개의 모서리에 재단마크라는 것을 이렇게 붙이는데, 재단마크,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부품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면의 양식에는 윤곽선, 가로 도면구역, 그리고 중심마크, 재단마크, 세로 도면구역, 부품란, 표제란 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곽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용지의 안쪽에 그려진 내용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윤곽선을 그리는데, 자, 여기서 지금 도면 용지가 여기 있습니다. 도면 용지. 네. 여기에 이제 윤곽선을 이렇게 그리는데, 윤곽선, 네. 0.7mm 굵기로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굵은 실선으로. 도면을 철하지 않을 때는 A0, A1 같은 경우는 20mm 띄운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로는 10mm씩 띄워서 용지의 가장자리로부터 띄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 마크입니다. 자, 중심 마크는 완성된 도면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이라든지 복사할 때 편의를 위해서 표시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중심 마크. 예. 자, 도면을 정리하고 철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면의 윤곽의 상하 좌우 4곳의 용지 양쪽 끝에서 윤곽선의 안쪽으로 중앙에다가 0.7mm 굵기의 실선으로 10mm씩 그려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0mm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윤곽선의 바깥쪽과 안쪽에 5mm, 5mm씩 해서 10mm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윤곽선이 되겠죠? 윤곽선. 그래서 중심 마크를 그리는데, 이 중심 마크는 몇 mm요? 0.7mm. 네, 굵기로 나타낸다 이거죠. 4개의 중심에다가 이와 같이 그리게 되겠습니다. 도면의 구역은 도면에서 특정 부분 또는 부품의 위치를 읽거나 지시할 때 편리하도록 구역을 나누어 나타내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면의 구역을 정할 때 세로변은 위로부터 차례로 ABCD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타내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6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여기에 A, B 이와 같이 나타내고, 가로구역 같은 경우는 몇 개? 8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좌부터 1, 2, 3 해가지고 8개의 구역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나타내죠.
자, 여기에 도면의 구역에 나타난 예시 도면이 있겠습니다. 지금 8개 나타냈죠. 그리고 여기는 6개의 구분을 지어서 나타냈습니다. 도면의 구역입니다. 자, 다음은 표제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란은 도면을 관리할 때 필요한 사항과 도면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입하는 곳이죠. 그래서 표제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번, 도명, 날짜, 척도, 투상법, 검도자 등을 기입하게 되겠습니다. 도면의 윤곽선 안쪽으로 오른쪽 아래에 구석해서 위치시키고 이것을 도면의 정위치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게 도면이 있다고 치면 윤곽선을 그리게 되겠죠. 윤곽선. 그리고 중심 마크를 그리죠. 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이와 같이 표제란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표제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표제란에는 일반적으로 제도한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도명, 도번, 그리고 제도한 날짜, 척도, 투상법, 그리고 검도한 사람, 이와 같은 양식을 마련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치수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 마크입니다. 재단 마크는 우리가 인쇄를 한다든지 복사한 도면을 잘라야 할 경우가 있죠. 잘라야 할 경우 이때 용지의 영역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재단 마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자동 절단의 경우 센서, 검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면의 네 구석에 10mm하고 5mm 두 직사각형을 합쳐진 형태로 그리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지, 제도 용지의 끝단에 이와 같이 검게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는 10mm씩 하죠. 굵기는 5mm씩 그리게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부품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에 그려진 대상물 또는 구성하는 부품의 세부 내용을 기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도면의 오른편 아래에 마련한 표제란 위에다가 연결하여 그리게 되겠습니다. 오른편 아래, 표제란 위.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부품란은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무게, 공정, 비고란을 두게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규격품일 경우에는 규격명 또는 호칭명을 기입합니다. 자, 오른편 아래에 위치할 때는 부품 번호를 아래에서 위로 나열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표제란이라고 그랬죠. 표제란. 예. 그리고 이 부분, 요거는 부품란. 네. 자, 부품란에는 쓸 내용이 뭐냐면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무게, 공정, 비고 이와 같이 적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품번이 도면에 3개일 경우에는 아래부터 위로 1, 2, 3 이와 같이 기입을 하고 만일에 부품란이 위쪽에다 기입할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의 윗부분에 기입할 경우에는 자, 여기 이럴 경우에는 위쪽에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 이와 같이 적게 되겠죠. 이때는 품번을 위에서 아래로 1번, 2번, 3번 이와 같이 적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 접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는 접지 않고 펼쳐있는 상태로 보관을 합니다. 펼쳐있는 상태로 보관을 하죠. 말아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안찌름을 40m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작게 하면 나중에 구부러진 형태가 도면에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펼치는데. 그래서 40mm 이상으로 안찌름을 말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복사도는 접어서 보관할 경우가 있는데 A4 크기로 표제란이 표면의 아래쪽에 오도록 접어서 철하거나 표제란이 보이도록 표제란이 보이도록 접어서 보관을 합니다. 자, 표제란이 보이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도면을 찾기가 편리하겠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도면을 찾기 편리하도록 이와 같이 표제란을 위에 보일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A4, A3, A2, A1, A0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접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제란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 오도록 해서 찾기 편리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척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 그려진 투상도의 크기와 물체의 실제 크기의 비율을 우리가 척도라고 하는데, 도면에 물체를 그릴 때는 그림을 쉽게 그리거나 읽기 쉽도록 도면의 크기에 적당한 크기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기 쉽거나 읽기 쉽도록 도면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A 그리고 B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A의 부분은 투상도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투상도의 크기. 그리고 B는 물체의 실제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크기. 예를 보겠습니다. 척도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현척, 실물과 같은 크기로 도면에 나타내는 것이 이제 현척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실척이라고도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축척, 실물보다 도면을 작게 축소해서 그린 척도입니다. 그리고 배척인 경우는 실물 크기보다 크게 확대해서 그린 척도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축척인 경우에는 1대2, 1대5, 1대10, 1대20, 50, 100, 200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도면에 그린 크기고, 그리고 뒤에 2는 실물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현척인 경우는 1대1, 현척을 또 다른 말로 실척이라고도 했죠. 다음은 배척, 배척은 2배로 크게 그린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1인 경우에는 1이라는 것은 실물 크기, 그리고 2라는 것은 도면에 크게 그린 도면이 되겠죠. 그래서 2대1, 5대1, 10대1, 20대1, 50대1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1란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2라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척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현척인 경우는 실제 크기와 같은 비율로 도면에 나타낸 것이 되겠고, 그리고 축척인 경우는 1대2로 적게 그린 도면이 되겠습니다. 배척인 경우에는 실물보다 확대해서 크게 그린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2대1 하면 2배로 크게 그린 도면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수를 나타낼 때는 현척인 실제 치수를 도면에 나타내야 됩니다. 자, 척도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척도를 표시할 때는 한 도면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척도는 원칙적으로 표제란에 기입합니다. 어디요? 네, 표제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표제란은 도면의 우측 하단에다가 표시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척도는 표제란에다가 1대1 현척이란 얘기죠. 이와 같이 기입합니다. 같은 도면에 다른 척도를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표제란 혹은 부품이나 도명 부근에다가 기입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부품의 척도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도면에는 여러 개의 어떤 부품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떤 부품인 경우는 척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품이 적거나 크다든지 하게 되면 척도를 별도로 부과를 하는데, 이때는 부품 번호 옆에 이와 같이 2대1 2배로 확대를 한 거죠. 배척이죠. 이와 같이 이제 표시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제란에 이와 같이 1대1이 돼 가로 열고, 경우에 따라서는 2대1로 그린 도면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그림을 정해진 척도로 그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례척이 아님 이와 같이 표기하기도 합니다. 비례척이 아님 또는 NS, not to scale의 약자죠. 그래서 NS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표지란 척도란에 기입하기도 하죠. 그래서 척도 NS다. 이거는 도면이 실제 치수와 다른 비례가 아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도면의 일부가 크기의 치수가 실제 치수와 다르거나 치수를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치수만 수정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치수 밑에 밑줄을 그어서 표시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도면에 지금 10, 15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에 밑줄을 그어 가지고 이거는 치수만 수정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A3 용지의 도면 양식 그리기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3 용지에 처리할 경우를 가정해서 그려야 할 도면 양식,
이를테면 윤곽선, 표절안, 중심마크, 도면의 구역, 재단마크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구사항은 도면의 양식에 따라 윤곽선, 중심마크, 표절안을 그립니다. 그리고 선의 용도에 따라서 알맞게 선택해서 일정한 굵기로 그려야 됩니다. 도면은 도면 양식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A3 용지에 맞게 도면 한계를 설정한 후 420297이죠. 사각 테두리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자, 420297은 A3 용지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철할 경우는 좌측을 20mm 그리고 나머지는 10mm씩 안쪽에 굵은 실선으로 윤곽선을 그리죠. 이 굵은 실선은 0.7mm 굵기가 되겠습니다. 그려진 윤곽선의 네 변에 굵은 실선으로 10mm씩 중심 마크를 그리죠. 10mm씩. 그러니까 윤곽선의 바깥쪽으로 5mm, 안쪽으로 5mm씩 그리면 되겠습니다. 굵기는 역시 0.7m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 오른쪽 하단부에 표제란을 그려야 되겠죠. 140에 30mm 직사각형을 그린 후 칸을 나누어서 양식을 그리고 표제란을 기입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표제란을 그릴 때 거기에 쓰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설계자 이름, 그리고 도명, 도번, 그리고 제도한 날짜, 그리고 척도, 투상법, 그리고 검도 이와 같이 적으면 되겠죠. 다음은 도면의 네 곳 모서리에 길이 10mm, 폭 5mm의 굵은 실선으로 재단 마크를 그려서 도면 양식을 완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